어느 순간부터 그냥 하리오로 그냥 이런 거 내리지 않나. 무지개 빛깔 도구들 막 쫙 펼쳐놔가지고 다 뚫어놓고. 그러니까 바리스타라면은 일단 다양하고 맛있는 스페셜티 커피를 소개하고 싶다. 특히 소규모 카페 사장님들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카페를 여는 분들의 로망, 커피를 맛있게 하고 싶은 분들의 로망. 이게 소규모 카페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대형 규모의 카페에서는 그냥 브루잉 커피를 마시고 싶다 하시는 손님들, 그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겠고, 이제 소규모로 작게 시작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게 로망을 안고 오픈을 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접니다. 두 번째 매장 오픈했을 때의 모습인데, 저도 카페를 처음에 오픈했을 때 생각이 딱 그랬습니다. 다양하고 맛있는 스페셜티 커피를 소개하고 싶다. 제가 시작했었을 때 모습이거든요. 첫 매장. 이렇게 미음자 바 구조였어요. 안쪽에는 에스프레소 머신 파트를 따로 놨고, 한켠에는 저렇게 브루잉 커피 파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처럼 아주 젊은 청년이 멋지게 핸드드립을 내리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카페에서. 그럼 저도 이렇게 카페에서 핸드드립, 스페셜티 커피, 특이한 커피들 해가지고 해봤는데, 작은 규모 카페가 핸드드립 커피 메뉴를 했을 때 어려운 점은, 첫 번째, 찾는 사람의 비율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주문하는 손님의 비율은 더 희박합니다. 이게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손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손님 입장에서는 정말 맛있는 드립 커피를 성공할 확률도 희박합니다. 브루잉 커피만 드시는 분들은 여러 카페 돌아다니면은 비슷한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가격 좀 비싸가지고 기껏 여기 가가지고 시켰는데 이상한 맛으로만 나오고 쓰기만 하고 맹맹하고, 이게 가게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희박하지만 그 커피를 찾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희박한 이 확률. 자, 어쨌든 커피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커피 시장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6.2%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핸드드립 커피도 증가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거는 무엇이냐? 스페셜티 고품질 커피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젊은 소비자층에서 두드러지며, 이들은 새로운 커피 경험을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들은 새로운 커피 경험을 찾고 있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는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좀 이해를 할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한 카페에서 꽂히면은 주구장창 그 카페에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내가 스페셜티 커피에 차츰차츰 빠지기 시작하다 보면은 이 카페의 원두도 먹어보고 싶고, 이 카페 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기 거, 여기 추천받은 거 이렇게 다 먹어보고 싶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커피를 찾으러 다니더라. 그럼 과연 내가 작은 카페에서 핸드드립, 스페셜티 커피를 시작을 했을 때 이 손님들은 과연 나에게 꾸준히 올까? 아니면은 전국 곳곳에 있는 커피 매니아들이 우리 카페까지 와줄까? 이 점은 좀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네 카페에서 핸드드립을 시작하셨던 저희 거래처 사장님이 해주신 얘기입니다. 생각한 것보다 적게 찾는 것 같아요. 손님들은 대중적인 커피를 더 좋아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가끔 특별한 커피 마시고 싶을 때 핸드드립 찾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아메리카노가 있고, 진짜 가끔 가다가 특별한 커피 마시고 싶을 때나 찾는 것 같다. 작은 카페가 핸드드립을 했을 때의 문제점 두 번째, 시간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핸드드립이 일일이 사람이 추출을 하잖아요. 작은 카페에서는. 그러면 카페 사장님이 저기 제 사진처럼 일일이 하나 주문 들어왔을 때 저걸 내리고 있어요. 근데 저거 내리고 있을 때 손님이 들어온다? 오, 이거 인사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어떤 손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핸드드립 막 3잔 아니면은 5분 들어와가지고 5잔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다 같이. 그러면은 내가 저거를, 또 하나는 인력 부족이라고 했는데, 핸드드립을 잘 내리기 위해서는 숙련된 바리스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카페를 오픈하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그만큼 만족할 만큼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그게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뭐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경우까지 생기죠. 저도 커피를 이래저래 밖에서 사 먹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그 단골 카페에서의 그 아쉬움이 있어요. 만약에
저 사람이 내려준 커피가 맛있는데 내가 주문한 거 오늘 저 사람이 내려주나? 아니면은 오늘 출근했나? 근데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 만약에 사장님이 내려주는 게 제일 맛있대. 그렇게 만약 사장님이 내려준 거를 손님들이 더 뭔가 속으로 원하고 있어. 커피 매니아 분들이 더 그렇다면 저는 드립바 라인을 따로 만들어서 했다고 했잖아요. 손님들이 여기 앉으면 잘 안 가세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커피 얘기도 하고 이렇게 드리면서 맛도 같이 보고 재밌었었는데 일의 효율이 안 나. 거기 사람이 앉는 순간. 그래서 두 번째 카페 오픈할 때는 없애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카페는 로망과 다르다. 그리고 작은 카페에서 핸드드립 세 번째 어려운 점은 수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손님들이 얼마나 찾을지 몇 잔이나 나갈지 이게 매일매일 달라요. 아메리카노처럼 뭔가 일관되기보다도 이건 아주 롤러코스터야. 저도 처음에 매장 했을 때 제가 로스팅을 다른 데서 해와가지고 독특한 생두들 사다가 로스팅하고 500g 뭐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 로스팅이 된 지 얼마 안 된 이 신선한 상태에서 추출이 잘 돼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아예 안 나가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아까 말해드린 대로 갑자기 3잔 5잔을 한 번에 주문한다든지 이게 너무 달라져요. 결국에는 원두 재고 관리나 낭비 문제 이렇게 로스로 이어지더라 라는 게 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로스팅 후에 베스트 기간 내에 추출하고 팔아야 되는데 과연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판매할 것이냐, 아예 기간 지난 애들을 그냥 로스라 치고서 다 버려버릴 거냐.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로스터리로서 죄송합니다, 막간의 광고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카페 할 때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원두 박스입니다. 이렇게 한 박스로 상자를 이렇게 열면은 안에 원두 보관 가이드 같은 거 있고 원두 5개가 이렇게 촤라락 100g씩 들어있습니다. 소포장으로 해가지고 딱 필요한 만큼 뜯어서 금방금방 쓰고 진짜 신선한 상태에서 추출해서 맛있게 팔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이번에 좀 만들어 봤습니다. 주문은 저희 오멜라스 커피 네이버 스토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거 자체를 아예 뭐 몇 개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때그때 사용할 때 뜯어서 써도 괜찮고 최대한 원두가 신선하고 맛이 좋을 때 로스를 줄이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카페에서 핸드드립의 어려운 점 4번째, 고객의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게 카페의 수익 구조상 빨리빨리 팔아도 남기기 어려운 안 남는 마당에 만약에 핸드드립 주문 들어온 거를 내가 열심히 한 땀 한 땀 분쇄하고 이러고 내리고 있어요. 근데 뒤이어서 아메리카노, 라떼, 저는 시그니처 커피, 뭐 저는 크림 올라간 거 이런 주문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주문이. 그럼 또 카페에서 주문하신 분들의 감각적인 주문이 빨리 나온다, 적당히 나왔다, 너무 느리다 이런 감이 있잖아요. 특히나 테이크아웃 손님들한테는 그 시간이 좀 더 타이트하고 근데 이분들 주문이 밀린다면은 아무래도 그 카페에 대한 불만족의 가능성이 커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카페 열었을 때 요 5년 전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우리 카페 드립커피 망한 이유, 동네 카페에서 드립커피 가능할까? 이 영상에서 말했던 요점은 나도 이렇게 동네에서 핸드드립 커피, 좋은 커피를 판매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핸드드립 바도 이렇게 만들고 그라인더도 저렇게 사고 투자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잘 안 되더라.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었던 영상이거든요. 거기에 달렸던 댓글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공감. 저랑 같네요. 5년 전 카페 할 때 드립존 만들고 나름 노력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나가더라고요. 네, 저랑 완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카페 가서 먹어보면 처음 드립 먹다가도 결국은 아메리카노로 가는 게 가격적인 측면이 크더군요. 드립커피만을 고집하는 미각을 가진 분들은 드물고 아까 나왔던 이유입니다. 그런 손님들이 너무 희박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이 우리 카페의 단골이 될 가능성은 정말 바늘구멍이지 않을까. 밑에 분의 댓글도 보면은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돼서 아메리카노를 찾게 되더라. 오멜라스 가서 먹어봤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었어요. 에스프레소로 만든 아메리카노가 충분히 맛있어서 가격이 높은 드립커피는 안 팔린 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이건 좀 자랑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드립과 아메리카노의 갭이 아무리 커도 내 입에 아메리카노도 충분하다면 드립을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제 모습입니다. 핸드드립 자체가 정말 그 카페의 순환성이나 어떠한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정말 너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는 디저트를 열심히 만들었고 과일 손질도 열심히 하면서 드립조는 저렇게 다른 수익들을 창출해 주는 곳으로 근데 물론 저 사진들 보면 완전 밤이나 완전 아침이거든요. 장사할 때는 손질을 저렇게 막 정신없이 할 수 없으니까 오픈하기 전이나 마감쯤 이렇게 재료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른 카페들은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자동 브루잉 머신을 사용하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 위에가 마르코라는 자동 브루잉 머신이거든요. 위에 물이 있고 쏟아져요. 그럼 자동으로 저렇게 물줄기를 내주는데 저 물량의 설정이 가능한 거죠. 추출 레시피를 저장하던지.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처럼 자동으로 브루잉을 내려주는 거. 그리고 아까 숙련된 바리스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 손으로 내리면은 좀 뭐 아니면 도라는 느낌이 있다면은 자동 브루잉 머신으로 내리면은 그래도 뭐 평균치 정도 팔만한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되게 편하고 균일하다. 인력 감소에도 좋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자동 브루잉 머신. 유연성이 말 그대로 좀 부족해집니다. 그때그때 손님들이 뭐 신맛을 어떻게 해주세요, 오늘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디테일한 조절을 하기도 조금은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핸드드립을 주문하는 그분들이 자동 브루잉 머신으로 내려준 거를 좋아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게 해외에서랑 우리나라에서랑 그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 해외 몇 번 나가서 카페 가서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쪽 보면은 그냥 브루커피 하잖아요. 그럼 뭐 배치 브루라 그래서 배치 그냥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아예 물로 우려내버린 그런 커피들, 저렇게 큰 주전자에다가 따라가지고 그냥 주문 들어오면 저거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핸드드립 커피라고 하면은 사람이 뭔가 한 땀 한 땀 내려줘야 되겠고 이런 이미지가 연상되잖아요. 하지만 해외 쪽을 보면은 브루, 그냥 압력 없이 물로 우려가지고 내린 커피를 줄까? 아니면 압력을 가해서 에스프레소로 내린 걸 줄까? 이 두 가지인 거죠. 그러면 브루잉 커피 줘? 이러면 그냥 물로 우린 커피, 그냥 부드럽게 마실 수 있는 커피, 그게 저렇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커피를 바라보는, 브루잉 커피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카페들은 어떻게 하는가? 소형 카페와 대형 카페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도, 대형 카페는 아무래도 원두 소진량이 많다 보니까 원두를 납품받을 때 할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은근히 꽤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소진량이 많으니까 그만큼 단가는 절충이 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이런 대형 카페들이 납품가 자체가 저렴한데 싱글 원두도 납품가로 싸게 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했던 그런 소형 카페에서는 특별한 원두들을 하기 위해서 비싼 가격으로 오히려 사드리는데, 대형 카페에서는 더더더 낮은 단가에서 빡빡빡빡 그냥 커피가 빨리 나가잖아요. 자동 브루잉 머신을 쓰던지 이래가지고 이거는 원가 차이가 말도 안 됩니다. 결국에는 작은 카페가 핸드드립 메뉴를 할 때는 대형 카페랑은 다른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대형 카페처럼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딱 커피 나왔다. 작은 카페에서는 훨씬 더 원두에 대한 좋은 설명과 디자인을 이용해서 손님들에게 좋은 경험을 줘야 하지 않을까. 저희 거래처 카페 사장님, 따로 동네에서 핸드드립 메뉴를 하고 계신 사장님의 대사입니다. 일반 손님들은 핸드드립은 고급 커피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마셨을 때 캐릭터가 확실하게 느껴져야 좋아하시더라. 소용량 로스터기로 로스팅을 직접 하고 캐릭터가 강한 원두를 판매하면서 판매량이 훨씬 많이 올라갔다. 큰 배는 방향을 트는데 어렵지만 작은 배는 더 쉽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카페들은 어떻게 하는가? 원두 냉동하기 전략도 사용합니다. 원두를 바꿔서 소분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상태로 그냥 냉동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통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데, 로스팅이 다 끝나고 원두 자체의 수분 함량은 1, 2%, 뭐 1% 거의 언저리입니다. 우리가 냉장이나 냉동에 있다가 식품이 나와서 상온이 될 때 그 수분에 의해서 결국 서리가 맺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두에는 수분 함량이 너무 낮잖아요. 얼었다가 상온으로 넘어왔을 때 그렇게 심각하게 서리가 맺히지가 않습니다. 추출하는데 그렇게까지 문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거래처 분들도 예를 들어서 디카페인을 쓴다. 그러면 디카페인 원두를 저희가 로스팅하고 발송해가지고 그 원두를 받자마자 1회분씩 소분을 해서 냉동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맞춰서 추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두 향미가 살아있는 그 상태 자체로 추출도 잘 나오고 하니까 맛도 괜찮습니다. 머신 자체에 그렇게 영향이 갈 것도 없고요. 대신에 주의할 점은 냉동고의 냄새를 체크해야 합니다. 다른 음식들이랑 섞이면은 좀 그렇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커피를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 공부하다가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핸드드립이라는 거 좀 차이가 벌어지는 걸 느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핸드드립을 다룰 때 장인 정신과 기본에 충실하며 커피 맛을 끌어내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의 핸드드립을 보다 보면은 누가 더 예쁘고 독특한 거를 그럴싸하고 특이한 이론을 대면서 내리느냐, 제가 봤을 때는 본질이 점점 흐려지는 느낌이랄까요. 핸드드립이 커피 추출 도구의 선택이나 그 내리는 과정이나 분위기 자체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하리오로 그냥 이런 거 내리지 않나. 무지개 빛깔 도구들 막 쫙 펼쳐놔가지고 다 뚫어놓고. 그러니까 바리스타라면은 일단 핸드드립의 발전 과정이 어떻게 됐고, 뭐부터 나왔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고, 이때 커피,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이렇게 변하니까 이게 이렇게 나왔고,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오늘날이 온 거구나, 이거를 이해하면서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가 아니고 그냥 냅다 이쁜 거 그냥 물 들이부어. 그리고 가양 커피 너무 신기해. 죄송합니다. 잠깐 흥분했지만 그래요. 커피 즐기는 거니까요. 이렇게 커피 꼰대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소형, 중형 카페라면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핸드드립 판매를 내가 하고 싶은 것 기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로 정말 수익적인, 마케팅적인, 사업적인 요소로 볼 것이냐. 항상 그렇지만 둘 다 하고 싶다? 자본이 되면 합니다. 그리고 대형 카페라면은 자동 브루잉 머신들의 활용이 좋겠지만, 그 자동 브루잉 머신의 활용이 가능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바리스타 직원이 딱 있으면은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해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계속 못하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일단 해보고, 이런 거였구나, 그럼 좋은 커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